자, 우리가 늘 하듯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설명들을 보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영화 있죠? 13 Days라고 하는 영화나 아니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책을 읽게 되면 그 수업을 외교정책 수업을 듣고 또 그것을 쿠바 미사일 위기에 이런 모델들을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뭐 같이 영화를 보고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질문들 이제 다 외우셨죠. 소련은 왜 핵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했는가? 미국은 왜 봉쇄로 대응을 했는가? 소련은 왜 핵미사일을 철수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리더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중심된 영향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리더의 영향은 있는데 리더가 중심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련 쪽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했었던 어떤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 뭐 쿠바 방위나 냉전 경쟁이나 미사일 전력 불균형 해소나 베를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후르시초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소련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제1인자인 것은 분명하죠. 물론 그렇지만 다른 소련 당시 정치국 회의에서의 어떤 다른 경쟁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후르시초프가 당시 소련에서의 최고의 리더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보면 후르시초프의 이름으로써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당시 인식했던 것도 후르시초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후르시초프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획을 하고 처음에 의도를 하고 어떤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사람도 후르시초프니까 후르시초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큰 틀은 후르시초프가 만든 것이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다른 세세한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뭐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마이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 행태 모델이나 아니면 정부 정치 모델이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리더의 역할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것이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 역할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후르시초프가 국제 정세를 냉전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의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더가 당시 후르시초프가 중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왜 봉쇄로 대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상 봉쇄를 대응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케네디 대통령이 봉쇄를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가능하면 케네디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군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면 해상 봉쇄보다는 공습을 하고 침공을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가능하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군사적 충돌을 하면 그것이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휘말릴 수가 있고 소련과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아주 크게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가 당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모습이니까 사실은 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카운터팩츄얼리 얘기를 하면 가설적으로 얘기하면 소설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단순히 뭐 if 만약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케네디 대통령이 가졌던 속성 때문에 해상 봉쇄가 결정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감한 대응 방법을 좀 지향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쿠바 위기가 베를린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미국의 리더가 인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쿠바의 위기가 베를린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베를린에서 한번 크게 붙어보겠다. 소련이랑 한번
그 뭐 기싸움을 하든 어떤 뭐 군사적인 충돌을 하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면 미국의 대응책이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케네디의 어떤 선택일 수 있다. 이게 쿠바의 위기가 베를린 위기로 그 옮겨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죠. 물론 대통령이 이 가장 강력한 유일한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국가,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이 강한 국가죠. 특히 그리고 미국은 외교 정책 분야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자체가 상당히 정부의 의견을 조정을 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능숙한 것으로서 당시 알려져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케네디 대통령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 그리고 그 미국의 제도적인 어떤 모습들이 리더 역할들을 더 강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 속에서 케네디의 성격과 비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달 11월에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띈 그 중간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중간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중간 선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고려조차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고려조차도 케네디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 그 소련의 핵미사일 설치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국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히 외교정책은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뭐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물론 뭐 민간 외교, 공공 외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공공 정책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인식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성격이 혹은 대통령의 신념이 외교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실제 외교 정책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리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이제 현실 외교 정책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나 조직 행태 모델, 정부 정치 모델, 그리고 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뤘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여론의 영향력을 다뤘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그 리더의 영향을 다뤘던 모습들,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그 사례들과 현상들을 공부를 했어요.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루면서 특히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위기 시에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